안녕하세요. 오늘 슬라브의 지제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공부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에서 관료로라는 제목의 논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에서 관료로 우연성의 구조적 필연성에 대한 이런 의존은 우연성에는 구조적 필연성이 있습니다. 필연성에는 우연성이 있는 것이죠. 우연성에는 필연성이 있고, 이런 의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필연성은 우연성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연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즉 우연적 요소를 통해서만, 그것의 물질적, 불활성적,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만 형식적 구조 자체가 실행될 수 있다. 우연적 요소, 사소한 것들, 물질적인 부분들, 불활성적, 이 가라앉아 있는 또는 변함없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형식적 구조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요소들이 아직 구조화되지 않은 분산된 망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 요소의 침입을 통해 합리적 구조로 분절된다. 이 비합리적 요소의 침입을 통해서 구조화되지 않은 분산된 망은 합리적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비합리적 요소는 기능적으로 S1, 기의 없는 주인기표이고, 물질적 자료로는 실제 순수한 멍청한 우연한 찌꺼기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비합리적 요소라는 것, 전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 비합리적 요소라는 것, 이것이 기의 없는 주인기표, 실제 순수한 멍청한 우연한 찌꺼기.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 뭔지 제목이 생각 안 나서 죄송합니다. 헤겔에게서 군주는 다시 말해 세습이라는 완전히 비합리적 논리에 의해 한정된 완전히 자의적인 실제 이 작은 끄트머리는, 이게 군주와 동격이죠. 세습이라는 비합리적 논리에 의해서 자의적인 실제가 되어버린 이 작은 끄트머리, 이 꼭지점, 이 군주는 그럼에도 그것의 현존 자체로 합리적 총체성으로서의 국가의 실제성이고 현재화이다. 이 군주가 있어야 합리적인 총체성으로서의 그 국가가 실제성을 갖게 되고 현재화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존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군주가 없으면 국가라는 존재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합리적 총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라는 합리적 총체성의 실행은 절대적으로 특수한 계기, 즉 왕이나 군주 안에서 실현된다. 순수한 찌꺼기 안에서 구현된다. 다시 말해 사변의 미스테리는 철저한 우연성의 이 실제의 작은 끄트머리에 대한 개념적 필연성의 의존이다. 사변의 미스터리, 변론의 미스터리, 변론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우연성의 이 실제의 작은 끄트머리에 대한 의존이라는 거예요. 뭐가 의존한다고 했어요? 개념적 필연성이 이 우연성이, 이 철저한 우연성의 작은 실제 끄트머리, 여기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이죠. 헤겔은 법 철학에서 비합리적, 이거 근거 없는 권위의 순전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지점의 필연적 기능을 상술한 마지막 고전적 사상가였을 것이다. 이 실제의 이 끄트머리, 이 실제의 끄트머리, 이 실제의 이 작은 끄트머리, 이것의 기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마지막 고전
적 사상가였을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입헌군주제는 합리적 전부이다. 그것의 머리에는 엄밀히 비합리적 계기가 있다. 이게 이제 군주죠. 바로 군주라는 사람이다. 여기서 본질은 국가의 헌법에 유기적으로 분절된 합리적 전부와 권력에게 주체성의 형식을 주고 최고 권력을 구현하는 사람, 즉 군주의 비합리성 사이에 축소 불가능한 시면이다. 입헌군주제에 있어서의 그 국가의 본질은 뭐냐? 국가의 헌법에 유기적으로 분절된 합리적 전부. 뭐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그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그 관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에게 주체성의 형식을 주고 최고 권력을 구현하는 이 군주라는 사람 사이에 시면이에요. 이 간극이에요. 이 거리. 이게 거리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입헌군주제가 유지되는 것이죠. 국가의 운명은 군주의 심리적 성향, 그의 지혜, 정직함, 용기 등의 우발성에 맡겨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건 우연성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연성이라는 건 군주라는 인물 자체가 우연성이에요. 그 군주의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보 같은 군주가 앉아 있어도 그거는 이 실제의 끄트머리고 실제의 구현이고, 이 비합리성으로서의 축소 불가능한 심연을 구성하는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비합리적 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합리적 위치에 있는 군주의 행위는 따라서 완전히 형식적이다. 그가 내리는 결정들의 틀은 헌법에 의해 한정된다. 그가 내리는 결정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가, 이게 관료죠. 들에 의해 제한된다. 그는 단지 그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이름이 중요하다. 이 군주라는 이 존재의 이 사인, 이 서명,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최고점이다. 군주는 순수한 기표, 기회 없는 주인 기표다. 그의 모든 현실은 그의 이름 위에 놓여있다. 모든 기표는 그 주인 기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되는 것이죠. 한 국가는 입헌군주 국가라는 이 국가는 이 군주라는 순수한 기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된 그런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주라는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주변의 모든 상징적 의미 또는 그 주변의 기표의 구조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이 형식적 최고점으로서의 군주의 이름, 이것이 락강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부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명. 아버지가 아무리 개판이오고 아버지가 아무리 행실이 못된 행실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에 넘어설 수 없는 이 실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실제성. 그 아버지라는 그 인물의 뭐 인격이나 무슨 뭐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라는 존재의 형식적 위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도 이 엄마도 넘어설 수 없고 자녀들은 더더구나 넘어설 수 없는 최고점이에요. 요 자리가 유지될 때, 요 이름이 유지될 때 입헌군주제가 유지되듯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유지될 때 그 가정의 어떤 이 질서가 쓰고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입헌군주제에서의 그 군주가 자기가 서명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그가 내리는 결정의 틀이 한정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죠. 가정에서 실제의 끄트머리로서의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어떤 그 헌법에 준하는 어떤 이 척도, 준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정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가정에는 그게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한정하는 헌법에 준하는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는 조금 그 예외적인 어떤 그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주는 예외로서 비합리적 정점으로서 인민이라는 무정형의 덩어리, 전부가 아닌 이 덩어리를 구체적 풍습의 총체성으로 만드는 단일자다. 이 주인기표라는 것, 이 이름으로서의 군주, 형식적 자리로서의 군주, 이 예외로서의 군주, 이 비합리적 정점으로서의 군주, 이 군주라는 인물은 인민이라는 절대 다수의 그 무정형의 덩어리를 구체적 풍습의 총체성으로 만드는 단일자다 그랬습니다. 예, 구조화시키는 단일자예요. 그의 순수한 기표라는 실존과 함께 그는 전부를 그의 유기적 배열로 구성한다. 전부 아님을 자신에 의해서 유기적인 배열로 구성하는 것이죠. 예, 구체적 총체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 총체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는 합리적 총체성의 조건으로서의 비합리적 잉여이며 기표, 즉 기의의 유기적 전부의 조건으로서의 기이 없는 순수한 기표이다. 예, 대표 기표 또는 주인 기표, 예, 기이 없는 순수 기표, 형식적인 지점, 어떤 비합리적 정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군주의 자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바로 전부 아닌 무정형의 덩어리를 총체화시키고 유기적 배열로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국가를 국가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국가 관료들은 그들의 능력의 기준에 따라 선택된다. 그러나 군주는 어떤 실체적 특질에 기반하지 않는다. 뭐 능력이 있다든지 지혜가 있다든지 그런 그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그런 거에 기반하지 않아요. 이 간격은 상징적 권위와 실제적 능력 사이의 직접 만남을, 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세워진 권위의 환상적 융합을 막는다. 만약에 이 상징적 권위가 실제적인 능력과 직접 만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능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권세를 갖다가 막 전횡하는 무시무시한 일반 대중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군주만이 자연적이고 즉각적이다. 그는 실증적 나머지로서 그것의 마지막 나머지이다. 그러나 다른 개인은 박탈된 자로서만, 스스로 된 자로서만 가치가 있다. 군주는 그냥 혈통에 의해서 자연적이고 즉각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예요. 오직 군주만이. 그는 실증적 나머지로서 그 나머지, 마지막 나머지,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꼭지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개인, 즉 일반 대중, 일반 군중은 박탈된 자로서만, 스스로 된 자로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거세된 자로서만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거세된 자로서만. 예. 그리고 스스로 된 자로서만 가치가 있다.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군주는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군주는 개판이어도 상관없어요. 헌법이 위임한 서명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서명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어떤 관료에게도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군주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헌법에 따라서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은 관료들이 하는 것이죠.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군주는 짐이 원하노라 하고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위치는 오직 군주만이 갖고 있는 자연적이고 즉각적이고 실증적이고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일반 대중은 박탈된 자, 즉 거세된 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왕은 혈통에 의해 생물학적 자료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는 개인들 사이에 유일한 자, 단일자입니다. 그는 그의 속성 자체에 의해 그 자신인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되어야 한다. 예. 자기 앞가림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기 인격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되고, 예, 국가에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일반 대중들은 상징적 정당화,
군주와 실제적 자격 부여 관료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보존하고 주인의 기능을 전부에 버려진 지점 안에 한정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징적 정당화, 자연적인 존재인 꼭지점으로서의 그 군주와 이게 형식적 위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적 자격 부여, 관료, 전문가 이것 사이에는 가능한 한 거리가 보존돼야 돼요. 여기서 가능한 한 보존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거리가 보존돼야 되는 것이죠. 이건 필연적으로 보존돼야 돼요. 이게 보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이 군주는 폭군이 되는 것이죠. 폭군, 독재적 폭군. 주인의 기능을 전부에 버려진 지점 안에 한정해야 된다. 주인의 기능을 전부에 버려진 지점 안에 한정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인지 잘 생각이 지금 떠오르지 않네요. 여기서 해겔은 S1과 A 사이의 일종의 분리를 실행한다. 예, 군주는 S1이 되겠죠. 그럼 A는 실제적 자격이 되겠죠. 어떤 그 전문성, 능력. 한쪽에는 텅 빈 내용 없는 이름의 동어 반복적 어리석음이라는 S1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이름의 부록이자 순수한 찌꺼기로서의 군주의 몸이 있다. 예, 여기서 이제 A를 그 군주의 몸이라고 얘기했네요. 이름에 소속된 어떤 부록이에요. 이름에 순수한 찌꺼기예요. 예, 군주의 몸이 있다. 군주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실제적 자격이 없는, 예, 실제적 권한이 없는, 능력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껍데기로서의 몸이다 이거죠. 껍데기로서의 몸. 순수한 찌꺼기로서의 몸이에요. 진짜 몸은 전문가 집단, 관료 집단과 군중들이죠. 예.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찌꺼기로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 있는 몸이죠. 전체의 몸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총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그런 그 껍데기로서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국가 관료와 군주 사이의 간격은 알매 총체 S2죠. 예, 관료적 노하우. S1은 대표 기표 또는 주인 기표고 S2는 알매 총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S2, S3, S4라는 거. 그리고 누빔점 S1 단일항적 주인 기표 단일자. 이것 사이의 간격에 일치한다. 예, 그렇습니다. 관료적 알은 자신의 담론을 누빔질하는, 외부에서 자신을 총체화하는, 자신에게서 결정의 계기를 떼어내는, 그리고 그 담론의 수행적 차원을 부여하는 단일항적 지점을 필요로 한다. 그게 군주예요. 관료적 알미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말하자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담론의 수행적 차원, 어떤 효과를 부여하는 단일항적 지점, 그것은 군주라는 거죠. 아까 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주는 서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노라 하는 서명. 그러게 될 때 이 관료들의 알미 의미가 있고 수행적 차원이 부여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예외 지점 군주가 없다면, 이 S1이 없다면 관료적 암, S2, S3, S4, S5 이런 것들은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막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예. 알의 고유한 중립성은, 알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예외 지점 S1이 없어지게 되면, 군주의 이름이 없어지게 되면 이 S1, S2, S3, S4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질서한 악행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무관심 자체가 주체에게서 누빔질의 부재 안에서 초자적 명령의 효과를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누빔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악행의 모습을 띠는 이 관료적 앓은 초자적 명령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즉 전체주의 관료제의 지배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죠. 예. 전문가 집단의 전체주의 지배. 이 미친 앓의 주체들, 이 미친 관료적 앓이 전체주의 관료제의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전체주의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이 상징적, 형식적 위치에 있는 군주에게 실제적인 자격과 권력이 부여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1인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1인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군주가 없고 군주라는 예외 지점이 없고 관료적 앓이 난무하게 될 때, 그때는 누빔질의 부재 안에서 초자적 명령의 효과가 발휘되어서 전체주의 관료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전체주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는 1인 독재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전체주의 관료제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에서 관료로. 이 왕에서 관료로라는 이 제목에서 주는 의미가 그러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즉 군주에서 관료로. 다시 말하면 S1을 통해서 S2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S1을 통해서 S3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S1을 통해서 S4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즉 S1을 통해서 모든 상징적 질서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것. 즉 군주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인 관료 집단이 하나의 전체성으로서의 질서를 갖게 되고 구조화될 수 있다.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왕에서 관료라는 제목을 쓰지 않나 싶어요. 예,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